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RP 기초에서 PBL에 대해서 지난주 해서 이번 주까지 PB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PBL에 대한 특징, 그리고 원칙, 그리고 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인 PBL에 대한 개요를 보았고요. 오늘도 역시 PBL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은 우리 을지대학교에서 이 IP 기초에 참여하는 학과들에 대한 특징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PBL에 대한 내용들, 오늘도 이 특징을 볼 거고요. 그리고 자, 밑에 보면 EU PBL이라고 있어요. 즉 우리 을지대학교만의 특징을 살려서 나름대로 을지 PBL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에 대한 소개까지 오늘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PBL의 특징에 대해서 봤고요. 마지막 그 설명에는 PBL에 대한 전략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러한 PBL의 어떤 이 유형, 즉 PBL의 시작은 바로 문제 제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문제에 대한 그런 특징, 또 어떠한 문제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지식 범주에 따른 문제 유형. 그래서 우리가 PBL이라는 그런 지식의 전달 체계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어떠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PBL의 특징인데,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학생 여러분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따른 어떠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느냐, 즉 지식 범주에 따른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 지식의 범주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리면, 자, 지식의 범주에는 첫 번째 설명적, 즉 인과관계적 지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쌓기 위한 문제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염 전파 진행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를 예를 들면, 자,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그 과정을 설명을 해봐라. 자,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바로 인과관계적 지식입니다. 어떤 게 생겼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식의 범주가 절차적, 전략적 지식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방법과 전략을 탐구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즉, 상황에 맞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방법과 전략을 탐구하는 그러한 지식을 바로 전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즉,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선언적 그리고 서술적 지식입니다. 잠깐만요. 즉 사실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지식이죠. 즉 1 더하기 1은 2다. 즉 바이러스는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사실에 대한 것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선언적 또는 서술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개인적, 주관적, 규범적 지식. 자, 이거는 개인의 문제적 딜레마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이고요. 즉, 어떤 환자를 구하는 의사로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크게 보면 범주에서 보면 한 네 가지에 대한 그런 지식의 범주가 있고요. 우리 PBL에서는 이런 네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강조하는 지식의 범주는 이런 절차, 전략적 지식, 그리고 인과관계적 지식.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게 바로 PBL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이제 문제에 대한 그런 유형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의 범주를 네 가지 정도 봤다면, 자, 이제는 그러면 그러한 지식의 범주에 비추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자, 문제의 형식, 또는 제목같이 유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크게 문제는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문제는 문제의 명확성에서 문제의 모든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어떠한 상태, 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 이런 상태로 표현했는데요. 상태 요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점, 즉 문제에 대한 모든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를 한 문제의 형태, 따라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인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반면에 비구조화된 문제에서는 문제 요소 중 일부가 제시되거나 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즉 여러 가지 돌발 사항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또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 규칙, 원리들이 불명확하다. 즉 문제 해결 방법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바로 비구조화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자, 두 번째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구조화된 문제에서는 제한된 수와 잘 정리된 규칙과 원리가 문제 해결에 적용이 됩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과 원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정해진 문제 해결 과정이 있다. 위에서 얘기한 것과 그 비슷한 거죠. 규칙, 원리, 과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문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원리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크게 변함이 없다. 크게 달라지는 환경이 없는 데 사용되는
문제가 바로 구조화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구조화된 문제는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이 존재합니다. 즉 환경, 조건, 시간 등에 따라서 문제 해결 과정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또한 문제 해결자의 의견이나 신념이 표현된다. 즉 체계화되고 어떤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딱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아닌 해결자의 의견이나 신념들이 그 과정에 녹아 들어가서 역시 해결 과정이 바뀔 수도 있고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요건 다 같은 표현 같아요. 그죠? 해결자의 의견이나 신념이 표현이 반영이 되어서 문제 해결 과정이나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결책의 평가 기준. 구조화된 문제는 정확하고 수렴적인 답이 존재합니다. 즉 정확한 답이 존재한다. 여기 수렴적이란 말은 여기 수렴적 또는 수렴적 사고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을 수렴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즉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다. 적합한 해결책이 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반면에 비구조적 문제는 해결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며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BL에서의 문제의 유형은 궁극적으로는 이 비구조화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자, 이러한 형태로 갑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자, 이렇게 구조화된 문제의 형태들이 도출이 될 수 있어요. 즉, 규칙과 원리와 또는 정확한 답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하나의 비구조화된 문제를 만들고 또 그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새로운 규칙과 원리와 정답을 만들고 또 그걸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비구조화된 문제 환경에서 이러한 규칙과 원리와 정답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BL의 문제 유형이라 함은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구조화된 문제 형태로 우리가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의 구조화된 문제를 발견해요. 근데 그 구조화된 문제를 또 다른 변화된 상황에서 제시해서 과정으로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공존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바로 PB의 문제 유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BL에서의 문제 유형 그리고 지식의 범주까지 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 PBL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따라서 PBL의 구성 요소를 좀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정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고요. 복잡하고 실제적인 맥락의 문제들을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해결하는 과정,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없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줍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자, 누가 만드나요? 예, 튜터가 만들죠. 즉 교수자가 이러한 문제를 만들고 제시하고 그리고 어려운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시범적인 방법도 제시를 하고 또한 학습 과정 및 결과의 평가 또 역시 튜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PBL 방식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전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 간의 방법은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거죠. 교수와 학생, 학습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자료 이렇게 교수 학습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설정, 자기 평가들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여기서는 혼자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PBL에서는 협동학습, 협업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주된 학습 방법이에요. 따라서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마다 취해온 지식을 공유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평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결과를 더 좋게 이끌어내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평가. 이렇게 마지막에서는 물론 과정에서 동료 평가나 동료 간의 평가, 팀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문제 해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잘 구현이 되었는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나리오 또는 검사법, 관찰법, 반추노트 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추노트는 그룹별 과제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 해결 과정 및 해결 방법, 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되새겨보고 반성해보고 자 그거로 통해서 얻은 것들을 작성하는 그런 노트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나온 오류 또는 단점들을 기록하고 자 그것들을 긍정적인 즉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노트가 바로 반추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추 노트까지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PBL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PBL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L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먼저 그룹 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전공, 참여하는 직업군, 참여자들을 구성을 하고 그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소집단으로 나눕니다. 즉, 팀을 짜는 거죠. 팀을 구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가설이 생성될 수 있어요. 자, A는 B가 될 것이다. A는 C가 될 것이다. A와 B는 같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통해서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방법들이 바로 학습 과정, PBL의 그런 이 학습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 목표에 의해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팀 활동 등이 이러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팀 활동이 끝이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서로 공유,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평가는 통합 시험을 볼 수도 있고 통합적인 발표를 해볼 수도 있고요. 설문을 통해서도 역시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BL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특징들을 받고 그런 특징 속에서 어떻게 PBL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PBL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문제를 제시한다. 특히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해서 결국에는 구조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획득한다. 거기서는 교수자의 역할, 학생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역시 이 두 그룹들이 교수 학습 방법을 상호 노력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좋은 방법으로 또는 그 해결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PB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PBL을 우리 을지대학교만의 PBL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으로 EU PBL이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중간에 나오는 P에 대한 단어는 problem 또는 project 두 개 다 혼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나 어떤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에 맞는 을지대학교만의 차별화된 PBL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자, 이 PBL은 우리가 2004년 서울보건대학 때부터 통합보건교육을 통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IP 교육의 기초가 바로 통합보건교육이었고 그 통합보건교육의 그런 학습 과정들이 대부분 다 PBL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죠. 자, 따라서 PBL을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을지대학교만의 특화된 그런 교육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EU PBL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EU PBL에 대한 적용 방법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PBL 지난 시간에 계속 보고 왔는데요. 그 PBL의 전체적인 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우리 을지대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보건의료의 특장점들을 여기에 이제 심어 놓은 거죠. 자, 따라서 보시면 문제중심 학습, 특히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하도록 해야 된다. 자, 실제적인 문제가 뭐죠?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이나 환자들 이렇게 보건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을지대만의 차별화된 PBL 적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저희는 병원이 있어요. 임상이 있고 또 연구소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임상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그것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말에도 의정부 병원이 이제 개원이 되면서 대전, 서울, 의정부까지 이렇게 폭넓은 의료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자,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임상이 나가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는 게 바로 우리 을지대만의 특별한 PBL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습자 중심 그리고 교수자 또는 튜터는 학습자를 관찰하고 안내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역할. 따라서 정통적인 교수 학습 철학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집단 협업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검색 등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기주도 학습을 개발하는 등 이러한 목적이 바로 EU PB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방식은 이랬다, 그죠? 교수자 중심, 학습과 평가, 교육이었다면,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학생의 경험을, 기회를 박탈하고, 또 교수와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 적용성이 미약한 게 이런 기존의 문제점이었고, 자,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PBL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 EU PBL은 시대 요구에 맞는 기존 교육 방식을 탈피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4차 혁명 시대에서 특히 4차 보건산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혁명과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혁명과 변화에서는 당연히 지식 기반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PBL 방식이 좋겠더라. 따라서 이러한 EU PBL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 협동, 협업, 발표 능력,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이 습득이란 말은 다른 필요성,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는 이러한 능력들을 습득하는 게 필요하겠다. 자, 따라서 이러한 PBL의 필요성은 한 번 더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 가지 4차 혁명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는 문제 해결 능력부터 시작해서 IT 활용 능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는 좋은 방법으로는 PBL이라는 학습법이 있고, 이러한 학습법에서는 실질적, 맥락적, 수행 중심적, 협동, 토론, 팀 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PBL의 장점을 한 번 더 보시면, 학습자가 체험 중심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등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PBL의 실무. 자, 이거는 조금 전에 봤던 PBL 해결 과정과 거의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L의 해결 과정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기유발, 사전교육, 문제 제시. 그래서 여기까지가 팀을 만들고 그 팀에 우리가 현장 중심의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기유발을 중요한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학교입니다. 학교나 교수자들이, 이런 학습자들이 충분한 PBL, 더 나아가서 IP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기유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죠. 그 왜 필요하냐? 응?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PBL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리고 동기유발을 촉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만들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자, 이 해결해 나간다는 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잠정적인 문제 해결 시도 단계 따라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조별 학습을 진행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조언별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습 목표를 선택하는 게 바로 시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율학습 단계 따라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쌓아 나갈 것을 예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서 얻은 결과물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끝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PBL의 그런 해결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EU PBL 실무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1교시 하고요.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